내 이름은 김호장이다. 60년 넘게 이 악물고 일해서 중소기업 사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내 인생의 가장 큰 수치이자 통쾌함은 바로 그 얄미운 며느리 지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폐륜과 탐욕의 늪에서 벗어나 통쾌한 복수에 성공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모든 것은 5년 전 아들 녀석이 지수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지수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의 화려한 외모와 사교성에 조금 놀랐다. 넉살 좋게 어머니네 아내의 손을 잡고 어머님, 제가 평생 남편과 아버님, 어머님께 효도할게요라며 눈웃음을 치는데 솔직히 나는 내 아들 녀석이 저렇게 화사한 여자를 얻은 게 대견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눈웃음 뒤에 서슬퍼런 탐욕의 칼날이 숨겨져 있을 줄은. 결혼 후 1년 지수는 완벽한 며느리였다. 주말마다 찾아와 비싼 선물을 안기고 매번 아버님, 건강 챙기셔야죠. 라며 내 어깨를 주물렀다. 아내도 지수를 친딸처럼 아꼈다. 그 무렵 나는 운영하던 회사를 경쟁사에 매각하고 은퇴를 준비 중이었다. 회사를 팔고 들어온 현금 자산은 10수년간 이룬 내 노력의 결정체였고 나와 아내의 노후를 책임질 전부였다. 약 30억 원.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자마자 며느리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수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아버님, 요즘 은행에 돈 묵혀두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저희가 아버님 노후 자금 불려드릴게요. 나는 말했다. 얘야, 나는 평생 공장만 돌린 사람이다. 위험한 건 싫다. 하지만 지수는 끈질겼다. 아버님은 시대 흐름을 모르세요. 제가 아는 분이 미국 테슬라 초기 투자로 대박을 낸 분인데 그분이 하는 벤처 투자에 저희 돈을 같이 넣어요. 아버님 돈 30억이면 3년 안에 100억 됩니다. 문제는 아들 녀석이었다. 아버지, 지수가 요즘 재테크에 정말 밝아요. 전문가들과도 자주 만나고요. 지수 말대로 조금만 믿고 맡겨보세요. 저희도 아버지 노후 걱정 덜어드리고 싶어요. 아들까지 아내 편을 들자 나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지만 아들 부부가 함께 내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을 믿고 싶었다. 결국 나는 덜컥 은퇴 자금 중 절반인 15억 원을 아들 명의로 된 투자 계좌에 이체해 주었다. 그 돈이 넘어가자마자 지수는 본색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투자 명목이었지만 명품 100, 고급 수입차, 청담동의 최고급 아파트 전세 계약. 지수의 소비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나는 아들 부부에게 따져 물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투자금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투자를 하려면 우선 우리가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죠. 아버님 돈으로 이 정도 누리는 건 당연해요. 아들 녀석은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아내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이미 지수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듯 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1년 후 며느리가 벌인 일은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벤처 기업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였고 주식과 코인 투자 계좌는 반토막을 넘어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다. 15억 원의 원금은 순식간에 3억 원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내가 분노에 떨며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을 때 지수는 오히려 당당했다. 내가 소리쳤다. 내가 감히 내 평생의 노후 자금을 이렇게 날려? 지수는 비웃었다. 아버님,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잖아요. 회장님께서 그렇게 쪼잔하게 구시면 저희 어떻게 살아요? 이어서 지수는 더 끔찍한 말을 뱉었다. 그리고 아버님은 시대착오적인 꼰대세요. 아버님이 그걸 지키고 계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돈을 불릴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다 아버님 탓이에요. 그 순간
내 머리 꼭대기까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들에게 헌신했던 내가 며느리에게 꼰대 취급을 받으며 조롱당하고 있었다. 아들 녀석은 바보처럼 고개만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결국 나는 남은 자금 15억 원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수는 더 악랄했다. 아버님, 저희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남은 돈으로 저희 아파트 보증금이라도 빼주세요. 안 그러면 아드님 이혼당해요. 지수는 노골적으로 남은 재산을 내놓지 않으면 아들 녀석과 이혼하겠다고 협박했다. 아들 녀석은 불안에 떨며 나를 설득했다. 아버지, 제발. 지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는 절망했다. 내 아들 녀석은 이제 자기 아내의 돈줄로 전락한 아버지를 걱정하기는커녕 아내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비겁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아내 역시 며느리의 폐악질에 지쳐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웠다. 며느리는 결국 이혼 소송을 불사하며 나를 압박했다. 아버님, 이제 돈 없는 시댁은 필요 없어요. 깨끗하게 정리하시죠. 아드님께도 생활비를 주실 수 없다면 위자료로 남은 재산을 주세요. 나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래, 내가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대신 이혼 소송은 정식으로 해라. 위자료를 정식으로 법원에서 책정하도록 하마. 지수는 내 말에 쾌재를 불렀다. 역시 아버님은 쿨하세요. 그녀는 이미 남은 15억 원이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확신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내가 회사를 매각하기 직전 아내와 상의하여 그 30억 원과는 별개로 지난 40년간 비자금처럼 모아둔 비상금 통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면서 혹시 모를 가족의 위기에 대비하여 틈틈이 비자금을 모아왔다. 지수와 아들 녀석이 투자로 탕진한 15억 원은 사실 내 전 재산의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수년째 알고 지낸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며느님은 지금 허수아비를 가지고 싸우고 계신 겁니다. 저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며느님의 과도한 소비, 남편에 대한 조종, 그리고 회장님 재산 탕진의 모든 증거를 제출할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혼하게 해주고 그들이 노리던 15억 원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회수할 겁니다. 드디어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지수는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하게 등장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울먹이며 시댁의 경제적 무능을 탓했다. 변호사가 지수에게 질문했다. 증인 지수께서는 시아버지의 자산이 총 30억 원이었고 그중 15억 원을 투자로 잃었으며 남은 15억 원을 노후 자금으로 보관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그 돈이 전부입니다. 저희는 생계가 막막합니다. 바로 그때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장님, 이 계좌는 김호장 회장님의 40년 동안의 비상금 통장입니다. 현재 잔액은 45억 8천만 원입니다. 며느리가 노리고 탕진했던 15억 원은 회장님의 일부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법정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지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입을 벌리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내가 무표정한 얼굴로 지수를 향해 말했다. 내가 잃은 15억 원이 전부인 줄 알았느냐? 나는 평생을 준비하며 살았다. 내가 노린 건 껍데기였어. 변호사는 이어 며느리가 그동안 아들을 얼마나 조종하고 나를 협박했는지에 대한 증거 내가 미리 준비해 둔 녹취록과 메시지 내용을 하나하나 공개했다.
지수의 탐욕적인 본심과 패륜적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결국 법원은 며느리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녀의 귀책 사유재산 탕진 및 시부모에 대한 모욕, 부당한 대우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지수가 노렸던 15억 원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오히려 며느리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껍데기 재산마저 놓치고 빚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법정을 나서는 지수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초라하고 텅 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요? 아버님. 나는 차갑게 말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만 진실이라 믿지. 내가 내 돈을 노리는 그 순간부터 나는 널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다. 내가 노렸던 15억 원은 너희들의 탐욕을 시험하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다. 며느리는 결국 빈손으로 아들 곁을 떠나갔다. 며칠 후 그녀는 내게 울면서 매달렸다. 잘못했어요, 아버님. 다시 돌아가서 회장님께 평생 봉사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했잖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눈빛은 여전히 내 비상금 통장을 탐하고 있구나. 아들 녀석은 이혼 후 정신을 차렸다. 그는 무릎 꿇고 눈물로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사죄했다. 나는 아들을 용서하고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지금 나는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내 손에 남아있는 45억 원이 주는 안정감은 단순한 돈의 가치를 넘어선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며느리에게 통쾌하게 복수하고 내 가족의 평화를 지켜냈다는 승리의 증표이기 때문이다. 내가 평생을 모은 비상금 통장은 나를 지켜준 방패이자 악인에게는 날카로운 창이 되었다. 내 인생의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다.